제가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고요. 사업 세부 디테일한 내용은 이제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거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고소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주동에 농사를 짓고 있는 장영근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이후로부터 어떻게 사업이 추진되는지 사업 계획 설명도 없이 저희한테 지금 질의를 하라는 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사업 계획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토지주들한테. 추진 계획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오늘 설명회를 끝나면은 좀 당초에 저희들이 실시 설계가 지금 현재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실시 설계를 하다가 이제 중지된 이유는 사업비가 너무 많다든가 아니면 사업량이 너무 많아서 난해하다 그런 의견 때문에 저희들 컨텐츠 보강하고 사업비를 좀 절감하기 위해서 작년 6개월 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F팀을 운영하든지 해서 6개월 동안 이렇게 운영을 했고 오늘 사업 설명회가 끝나면은 실시 설계를 중지했던 거를 이제 다시 시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가 끝나면은 내년 6월부터 이제 착공이 가능하고요. 지금은 이제 설계 후에 6월 달까지 이제 편입 용지에 대해서 이제 협의를 하고 6월 안에 협의가 안 된 부지가 있으면 저희들 수용 재결 신청을 해서 수용 재결을 12월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내년입니까? 올해입니까? 지금 계획상으로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6월까지 손실보상 협의를 하고 6월까지 협의가 안 된 부지에 대해서는 올 12월까지 수용 재결 절차를 거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2월까지. 말씀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전동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서울에서 여기 제천으로 이사 온 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사실 처음에 저천에 왔을 때 이제 저희 처가가 이쪽이 있기 때문에 이사를 왔는데 저는 제천에 많이 처음에 실망했었어요. 제천에 있는 모습이 도시도 아니고 농촌도 아니고 뭔가 애매한 위치에 너무 갈 곳도 없고 가족들하고 시간 보낼 것도 너무 없고 많이 실망했었고요. 요점은 뭐냐면 지금 제천에서 청풍 쪽에 이제 이번 시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저도 예전에 여기 살기 전에 청풍에 갔다 왔지만은 사실은 제천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기여를 하지 못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이 시내 안쪽으로 특히 이 자연치유 특구가 저는 참 좋은 생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특구가 제천을 먹여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비용을 줄인다고 이제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얼마 살다 보니까 이게 너무 비용적인 측면이든가 너무 아끼다 보면은 실제로 주요한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물론 너무 과도한 비용은 문제가 되겠지만은 그래도 적절한 비용이 투자되어야지만 그것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타지에서 방문한 사람 입장에서도 요즘 현대인들은 얼마나 눈높이가 높습니까? 분명히 비교를 할 거거든요. 시설 아낀다고 했다가 허접한 시설을 보고 다시는 안 올 겁니다. 그래서 시설 좋은 걸로 하시고 특히 콘텐츠 분명하게 해야 되거든요. 전국적으로 이런 특구 같은 게 참 많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다른 곳에 뒤지지 않을 만큼 저는 정말 잘해가지고 제 친척들이 제천에 놀러 왔을 때 제가 자랑스럽게 이 특구를 강강시켜 줄 수 있을 만큼 그런 좋은 모습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자연치유 특구 조성 사업을 하는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지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이제 관광지가 청풍이라든가 금성 쪽에 이제 많이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청풍 쪽에 관광을 왔다가 이 시내 지역으로 안 들어오고 단양이나 이제 충주권으로 이제 빠져서 저희들이 그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관광 시설을 설치함에도 불구하고 시내 그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제천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치유특구 조성 사업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그 제천을 찾아오신 관광객들이 우리 시내에 근접한 자연치유특구에서 들르셔서 어떤 치유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 하에 저희들이 그 자연치유특구 조성 사업을 이제 시행하는 겁니다.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2020년도에 이제 특구 계획을 세울 당시에 그때 이제 기본 계획상에는 이제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대략적인 기본 계획상에는 이제 1,600억 원 정도로 이제 특구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실제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시 설계를 하다 보니까 2,188억 원까지 늘어났고요.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 그 2020년도와 2022년도 이전 사이에 뭐 물가라든가 인건비가 상승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 자연치유 특구 조성 사업은 이제 다른 사업과 틀리 우리가 특구 지정을 받으면서 어떤 사업비를 확보한 사업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저희들 그 시에서 꼼꼼히 이제 하나하나 공모 사업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제 선정을 하고 당초에 그 지방정원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산림가에서 하던 사업이고 부지 생태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 그 자연환경가에서 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시가별로 떨어져서 사업을 하다 보면은 뭐 사업 효과라든가 그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자연치유 특구가를 새로 신설하고 음지에다가 그 시설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이제 지방적으로 사업을 시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공모 사업으로 선정하다 보니까 꼼꼼히 그 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목적이라든가 어떤 그런 게 다 꼼꼼히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모 사업을 따올 때 당초에 그 사업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성을 이제 확보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다 보니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더 좋은 콘텐츠가 있음에도 좀 사업비가 부족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 뭐 설명회라든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6개월 동안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콘텐츠 보강하고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 6개월 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설명회도 하고 또 실시 설계 과정에서 또 좋은 콘텐츠도 보강하고 오늘 시민 설명회 때 또 좋은 말씀 있으시면 그 점도 보강하면서 그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콘텐츠 보강을 계속 추진해서 꼭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청정동에 거주한 지 한 30년 됩니다. 김태성이라 합니다. 오늘 특히 이 자리에 제천시를 위해서 활약하고 계시는 김상규 시장님은 안 오셨지만 안 오셨죠? 그리고 충청북도에서 일하시는 김권님 도의원님 그리고 이정님 의장님 제천을 사랑하고 제천에 대해서 많은 시민에게 혜택을 주고 발전을 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 네, 고맙습니다. 사실은 저도 저 청년들의 농지를 갖고 있어요. 농사진 지 한 50년 됐는데 뭐 공청회를 한다 하면은 시민들의 그 토지를 갖다 묵지 않나 뭐 이런 생각에서 높아지면서 상당히 그 마음 졸이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관계되는 농업부분
또한 또 그 특구 부분 일하시는 분들이 시민들의 농지 재산에 대해서 철저히 보호해주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앞으로도 농사 외에도 많은 좋은 점을 갖다 개발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질문 투표한 거는 여기 특구 지정이 어린이들, 청년들 전체가 다 들어가는지 그거를 꼭 말씀해 주시고 어디까지 그다음에는 지금 변준선 밑으로 해가지고 한 10만 평 내외 되는 그것만 제한이 되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전체가 다 들어가는지 청년들 전체가. 예, 알겠습니다. 이제 어린이 청전동들이 이제 전체가 195헥타르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체 중에서 저희들이 그 자연치유 특구가 들어가는 것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집들 전체는 이 빨간 부분, 전체 부분이 이제 어린이집들이고요. 저희들이 그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요 변전소 옆에 약 47헥타르 정도 되는데 요 지역만 사업을 시행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사업 시행을 할 때 이제 특구 지정을 한 거는 지금 이렇게 특구 지정을 해놓으면은 앞으로 이 친환경 농업단지 148헥타르에 대해서는 이제 난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훼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 친환경 농업단지로 조성한 이 어린이집들은 향후에 뭐 난개발 단지라든가 어떤 다른 개발 사업을 할 수 없게 영원히 이제 이 농경지로 이제 계속 남겨 있는 겁니다. 전체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일부분만 합니다. 네, 말씀.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공청회가 제가 알기로도 뭐 19년도부터 계속 꾸준히 되었는데 전임 시장님께서는 국비 100%를 갖고 와가지고 하신다고 하셨어요. 요번에 이제 당선되신 새로운 시장님께서는 안 하신다고 했거든요. 이걸 뭘 보고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국비 100%도 뻥이고 안 하신다고 했다가 또 하고 이 전임 시장님 거는 전임 시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한번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전 시장 한 거 몰라. 지금 계속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게 공약 사업이라는 게 자꾸 바뀌다 보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사업이 정말 레고랜드나 춘천의 레고랜드나 경남에 있는 로건랜드나 만약 그런 식으로 실패하게 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저는요 어제도 저 시사기획청에서 그런 거를 봤습니다. 정말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거 추진하시는 공무원분들 자기 이름 걸고 이거 정말 성공시킬 수 있으십니까? 네,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임 시장님 그 당초에 그 계획할 때 그 당시 이제 그 사업비가 1,600억 원이었었고요.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당초에 어떤 국비를 확보해서 그 사업을 이제 시행하지 않을까 하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특구 지정하면서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부에 이제 2021년 4월 13일에 특구 지정을 받았는데요. 특구 지정 받으면서 특구 사업비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얼마를 주겠다 그런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전액 1,600억 원을 이제 11호 투자한다는 건 사실 무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 지금 현재 상태에서 1,700.2억 지금 현재 사업비 중에서 총 사업비 중에서 국도비 포함해서 지금 27%고 그 다음 이제 12일에서 73%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은
토지를 사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총 사업이 이제 8개의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비 공사비로 보면은 국토비가 지금 55%고 시비가 45%입니다. 그래서 또 시비로 투입하는 것은 대부분 이제 토지 매입 부분인데 토지 매입 부분은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국토비로 이제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실 지금 국토비가 뭐 작다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비만 분석을 하면은 국토비 합해서 55%, 시비가 이제 45%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공 여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시고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고 또 이제 전에 시장님하고 지금 시장님하고 이제 또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전임 시장님께서는 또 그 나름대로 그런 그 사업을 하셨고 지금 현 시장님께서는 그 사업비가 좀 많으니까 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또 콘텐츠가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콘텐츠 보강하는 방법이 어떠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6개월 동안 저희들이 전문가 의견도 새로 듣고 그 다음에 실무 추진 TF팀이라 그래가지고 매주 해서 또 TF팀 활동하고 또 기술 자문도 받고 인터넷상에 또 시민 의견도 수렴하고 그걸 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 당초에 1,600억 원에서 2,188억 늘어났다가 저희들이 사업비 부분을 지금 노력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425억 정도를 이제 줄여서 지금 기본계획 확정한 이제 1,763억 원입니다. 그 공청회하고 시민 설명회 부분은 지금까지 그 공청회는 2019년도에 시민 설명회를 했고 2020년도에 공청회를 했고 시의회 간담회를 지금까지 총 6차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시행을 하기 위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공청회라든가 그 시민 설명회는 반드시 몇 회 이상 하게 법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이미 다 그 전에 다 끝났고 올해 다시 그 외에 시의회 간담회를 작년에 한번 올해 한번 하고 또 오늘은 당초에 사업 설명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변경 부분이 있으니까 시민 여러분들한테 이 사업은 이렇게 사업 계획을 일부 변경해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한번 더 드리려고 지금 이제 설명회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아까 보니까 분석 및 검토 뭐 이렇게 써 있었는데 보니까 말씀하시는 중에 보니까 보상이 70% 이루어졌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30% 토지주들한테 조속한 사업을 추진하여서 협조 바란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제 그런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사업 진행 과정이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 사업비 1,763억 중에서 1,282억 1,200만 원을 국토비를 확보를 해서 사업비를 다 확정을 했습니다. 예산에 부기가 돼 있고요. 그런 상황에다가 토지 손실배상 협의도 70%가 넘었고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더 이상 이제 지체가 되면은 제천시한테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시민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정상적으로 사업 시행을 하겠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제천시에 얼마나 마음이 많은 도움이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 사업지 안에 있는 토지주로서 저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저희한테 처음부터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야죠.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뭐 집합금지가 돼 있는데 공청회를 어디서 했는지 저희한테 참여를 하라고 했는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토지주한테 사전에 그렇게 설명도 안 하고 본인들은 시에서는 공청회를 차근차근 다 준비했으니 이제 와서 우리 보고 땅을 내놓으라고 제가 듣기에는 협박밖에 안 들립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 당시 예전에 이제 공청회라든가 시민 설명회 때 참석을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절차를 거쳐서 그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 설명회, 공청회 의원 간담회를 이제
법적 절차에 의해서는 다 했었고 그 외에 사업 계획이 변동이 되고 또 사업부들이 변경이 되니까 별도로 이제 의회 간담회도 2번 더 걸쳤고 오늘 또 이 자리를 좀 마련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 죄송합니다. 제 말이 길어져가지고 딱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30% 남은 땅을 저희한테 내놔라 하는 건 저희한테 팔래 말래 지금 이 말씀 설명하려고 저희를 부른 겁니까? 토지주들을?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이 진척이 됐고 제천시에서 확보한 도지로 사업 시행을 계속하니까 협조를 좀 부탁드린다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저희 토지주들이 듣기에는 협조가 아니고 협박으로 드립니다. 30% 남았으니 언제나 항상 저희들한테 담당 공무원들이 전화를 합니다. 이제 사업 시행이 들어가니까 공탁이 들어갈 거다. 강제 수용이 들어갈 거다. 내 살던 집 뺏기면 좋겠습니까? 저희한테는 그렇게밖에 안 들립니다. 제가 뭐 토지주 대표는 아니지만 저희한테 합당한 보상을 제시하시고 저희 땅을 가져가십시오. 저는 제천시에게 저희 안 내놓겠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걸 바랍니다. 지금 시장님이 여기 계신다면 전 그 말을 할 겁니다. 또 똑같이. 죄송합니다.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인사입니다. 보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보상 금액이 너무 적으니까 도저히 협조가 안 돼요. 지금 보따리 바깥에 그쪽에 도살장 간 데고 공원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150만 원이 나왔니 200만 원이 나왔니 이거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여기 을지동 뜰의 땅은 1000평 팔아야 아파트 한 채도 못 사요. 오늘 30만 원, 34만 원이가 나왔는데 1000평 가지고 아파트 한 채 사겠습니까? 어상천 저 앞편들이 가도 땅값이 20만 원, 30만 원 가요. 대천 시내에 있는 땅을 갖다가 아무리 전대농지라 해도 그 돈 34만 원을 내놓으라 그러면은 말이 되겠어요? 그 건너편에 현대병원 있던 자리 그쪽은 200만, 300만 원, 400만 원 가는 땅인데 반대편은 어떻게 30만 원, 40만 원을 합니까? 어떻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그 토지분들의 이제 마음하고 그 입장하고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개인적으로 다 공감도 하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토지 감정가라는 것은 시에서 결정한 부분은 아니고 그 토지 감정사들 2명이 이제 평가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책정을 하는 건데요. 그 주변에 공시지가라든가 그 토지 지가, 그 다음에 현실적인 그 판매 가격 여러 것을 이제 감안을 해서 이제 토지 가격을 매기게 되는데 그걸 저희들 시에서 이게 책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도 마음껏 쓰는 거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 가격이 이제 높아지면 좋겠는데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이제 감정평가사들이 이제 평가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또 어쩔 수 없다는 것도 좀 이해해 주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사가 시청에서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평가 금액을. 이제 감정평가사가 이제 평가 수수료 같은 거 이제 시에서 받고 일하는 게 맞고요. 저희들이 평가 수수료를 많이 준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가격을 높이고 저희들이 토지 가격을 내려가면서 내려주고 올리달라고 올려줄 건 아니고요. 그 전문가들이 자기들 기준 하에서 이제 책정하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이제 감행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공무원들도 대천 시민 입장에서 이제 감정평가사들이 나오면은 사업 시행도 또 원활히 해야 되고 또 우리 토지주 분들도 다 우리 대천 시민이고 다 연관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은 감정 가격이 좀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예, 김다였습니다.
X가 참 많죠. 이 X가 많은데 이 자료만 검토를 해도 며칠이 걸릴 겁니다. 그죠? 지금 자료가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반대하는 시민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 없다고 제 생각으로는 뭐그 반대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많을 거라 생각하는 적게 분명히 이제 반대하신 분들도 있다고 이제 판단은 되지만 뭐 그게 많고 적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기다도 시민들은 제가 많이 접해봤지만 많다고 보고요. 이번에 시장이 바뀌면서 겨울 축제에서 설문조사 하셨죠. 그거는 설문조사 해보셨어요? 사업 시행 여부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하는 건 없고, 제가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제 설명회는 사업 시행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설명회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 이제 제천시에서는 이제 사업 시행을 이제 하기로 결정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금방 법적이라든가 어떤 그런 거 하에 공청회라든가 시민 설명 이런 부분은 사실 다 마쳤고 그 외에 사업 계획이 이제 변동이 됐고 또 사업 시행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게 되니까 이제 시민 여러분들한테 이제 사업 계획을 보완을 해서 이제 사업 시작을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해주신 걸로. 그럼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좀 세세히 얘기할 수 있고 또 전문가가 아니라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사실 여기 오신 분들 보상에 관련되신 분이 있고요. 사업에 대한 문제점들 전체가 찬성과 반대 의견도 있지만 이 세부 사업 내용 속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찬성을 전제로 해도 이렇게 여러분들 자료 보셨지만 지금 보셔서 그 사업이 저는 반대를 합니다. 찬성을 하신다면 이 세세하게 지금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사업에 과연 가능성이 있을까? 아니 이거의 문제는 뭘까를 고민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 지금 저는 짧게 생각 들었습니다. 주차장이 저 위에 있어요. 시내를 연계한답니다. 여러분이 가정해 보십시오. 의림지에서 차 타고 내려와서 보고 차를 타가지고 시내 내려간다? 가능합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주차장이 여긴 없어요. 주차장이 밑으로 내려와야죠.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고민할 수가 없습니다. 짧은 시간에 말이죠. 그러고 먹고 살기 바쁩니다. 그거에 대한 집중적으로 계속 고민해서 이 사업의 문제점을 얘기할 수 있고 이런 것이 문제니까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것이 공청회고 이게 시민 설명회가 돼야 되죠. 전문적 지식도 없는 사람들한테 앞에 짧게 생각하신 분들 앞에서 어떤 답을 듣는다? 그건 형식적인 절차 아니겠어요?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10년 전 최명현 시장이 초록길을 만들어서 시내 연계한다고 얘기했어요. 왜 안 됐습니까? 왜 안 됐을까요? 시내 연계요. 청풍에 배제돼서 의림지권을 활성화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최명원, 이균규, 이상천 10년이 넘었습니다. 의림지에 관광객이 있습니까? 지금 이 청년들에 그 당시도 봤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왜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이 자리에서 그 자리 시장님들, 최명현 시장님, 이규 시장님들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런 자리는 아니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주차장 부분도 그 위하고 이제 나무 밑에 쪽도 이제 그 주차기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그 시민 설명회를 하는데 선생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네, 주세요. 저는 반대를 하고요. 네. 저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이러한 시 사업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좀 들어서 고민을 해서 시와 난상 토론이 아니라도 좀 몇 명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무슨 객관적인 자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시민들에게. 이 사업을 나는 찬성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잘 됩니다. 나는 목재 체험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잘 될 것 같아요. 아니요. 목재 체험 지역에 목재 사람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논의를 한 다음에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야죠. 그래야지 객관적으로 되지 않나요? 1,600억이나 넘게 드는 사업에 대해서 실효성을 가지려면 문제를 먼저 고민을 해야지. 단상에 전문가 몇 명 했어요, 여러분? 이 사업 좋잖아요. 정원 생기고요. 예? 밤에 불 좀 줄였습니다. 예산 아꼈습니다. 이것이 객관적인 토론이 되고 얘기가 될 수 있습니까? 선생님 의견은 선생님 이제 반대하시는 거고요. 반대가 아니고요. 이런 자료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시민들이 들을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지식들을 먼저 내세울 수 있는 토론을 해야 한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여기 토론 보상에 관련된 분 빼놓고는 대답을 모르세요. 제철씨 지금 나가고서 얘기할까요? 같이 가서 해볼까요? 그래서 그거 할 용의가 있으신지. 선생님 지금 내용이 선생님 이제 사업을 반대하시고 이제 그 얘기를 하나 들었고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시에서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러면 아니요. 이런 것들 하시는데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 저는 이런 게 문제일 것 같아요. 좀 고민하는 반대 모아서 알겠습니다. 무슨 그걸 말씀 필요하다는 거죠. 무슨 말씀 제가 이해했어요. 제가 하실 수 있느냐, 제가- 들을 생각이 있느냐, 그 여부를 답변을 해주십시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제 반대를 하시고요. 반대하시는 거는 이제 선생님이 반대를 하시고 지금 그 어떤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이랑 뭐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업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공청회를 개최를 하고 의회 간담회를 6번을 하고 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참석하셨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지만 다 드렸고 또 우리가 지금 8개 사업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아까 말씀하신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려면 하루 이틀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어떤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전문적인 설계 기관에서 설계를 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 분야의 전문가 6분에 대한 또 검토도 받고 또 의견도 듣고 또 이 우리가 검토한 내용을 제천시에서 그냥 딱 결정하는 게 아니고 또 상부 뭐 저기 농림부라든가 다 협의를 거치고 그래서 적당한 이제 사업이라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업비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특구 지정을 하면서 1,600억 원을 하겠다 그런 사업이 아니고 부지만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환경가에서 자연생태 습지 조성 사업 사업비를 국토비 공모사업으로 따왔어요. 그 다음에 산림공원가에서 지방구조 조성 사업을 또 국토비 확보 사업으로 따왔어요. 그거를 각각 실가에서 일을 하다 보면 연계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저희들이 그 자연치유특구가가 신설되면서 우리과에서 한꺼번에 여러 개 사업을 같이 모아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업성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국토비 보조 사업 100억이든 200억이든 하나 국토비 사업을 따오려 그러면은 도라든가 농림부, 환경부 거기서 사업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 사업을 제천시에 줬을 때 공공 목적이라든가 사업 목적에 부합되는지 다 확인을 하고 그게 오케이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한 거예요. 확보한 거고 지금 디테일하게 그런 세세한 부분을 할 때마다 시민 여러분들 모시고 여기는 공원이 몇 미터고 도로는 몇 미터고 여기는 몇 미터고 그런 부분을 다 설명을 드리면 좋지만은 현실적으로 그건 좀 부족한 부분이고요. 또 저희들 시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할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토목 적용 사업에 대해서 30년 동안 근무를 해서 어느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보고요. 또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설계회사에다 영업비를 몇십억을 주고 맡긴 거고 그 부분도 또 못 믿어서 전문가들한테 사업이 잘 되는지 또 검토를 받고 저희들 6명 끝나는 게 아니고 각각의 설계에 대해서도 또
설계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에 대해서 또 부의라 그래가지고 또 다시 녹용을 해서 또 그 부분도 또 돈을 주고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예, 절차적인 그렇게 지금까지 그거 행정직 절차들은 법적으로 정한 건 그대로 다 하셨어요. 그러면 초록길도 안 했습니까? 제철지 사업들에서 실패된 모든 사업들은 그런 절차에 다 했지 않습니까? 왜 실패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시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실 거예요 아마. 맞습니다. 1600원 하면 일주일을 내도 같이 토론하고 반대 얘기를 들어야죠. 이 사회의 문제점이 이렇습니다. 반대로 들어서 시민들과 그 반대하는 사람들 설득을 해야죠. 한두 번 당했습니까? 그렇게 촘촘히한 시내 술은 어떻습니까? 관광객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절차와 법적인 절차, 행정 절차의 것들 속에 완벽히 추구해도 결국 그래 아까 이번 총대는 거지만 춘천의 테마파크하고 레고랜드하고 거기 더 했겠네요. 로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에 부모님 설명에 지구에도 가시면 안 돼요. 제출이 미래가 달렸습니다. 1600억이에요. 가장 큰 사업이에요. 죄송한데요. 지금은 토론회가 아니고 토론회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아니요. 예비트로 딱 저는 이 사업에 반대하는 전문가 아니라도 좀 고민하는 사람들의 답을 이야기를 먼저 시민들에게 듣고 또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것들을 공개해야 한다. 근데 지금 한 분 때문에 지금 다 토론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뭔 말이 그리 많아요? 네, 제가 청년대에 하겠습니다. 네, 정리해서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예. 청년이 달달되신 뭐 말씀을 저도 서울 살다가 내려와서 전에 와가지고 자연 환경이 좋아서 왔는데 의림지 자연 치유 듣고 좋은 얘기예요. 근데 자연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 가만히 두는 게 제일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말로 진정고 그 여기 찾아오시는 분은 어설픈 그런 놀이보다 정말 친환경적이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보고 싶거든요. 제가 깜짝 놀란 거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의림지를 한 바퀴 도는데 옛날에 거기에 그 포장을 하더라고. 왜 포장을 하냐 했더니 비가 오는 날 땅이 질퍽거려가지고 민원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사람들은 진흙을 밟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해결해가지고 이제 교양이 시작을 하신다면은 정말 그 친환경적이고 자연을 한번 훼손하면 안 돌아와요. 그리고 이건 뭐 제가 잠깐 들은 얘기지만 옥순 거기 동해 그 잔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잔도라는 거는 그 절벽에다가 곤양을 뚫어가지고 그 중국에 그 황산 가면은 그 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혹시 그 옥순 그 보험협회다가 그런 그 시설을 하는가? 그 정부시고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오늘 조금 제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멀리서 바라보고 아름다움을 봐야지 꼭 거기 가가지고 잔도를 걸어댈 그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나름대로 그 방법은 있겠죠. 그러나 가급적이면 제가 하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 되면 안 된다. 절대 안 되는 건 돼야 돼요. 그거는 손을 대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놔두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좀 신경을 많이. 네, 그 참 좋은 말씀도 참 반대 의견도 많이 주셨는데 사실 그 최명희 시장서부터 이경규 시장부터 이상철 시장부터 시장들이 다 한 번씩밖에 못했어요. 일을 추진을 못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하다못해 이래갖고 계속 왔는데 아까 의저 선생님 얘기하실 때 이거 3만의 초록길 얘기하는데 뭐 사실 그거 알렸으면 사실 사람들 많이 올 수 있어요. 그 초록길 댕기는데 사람 몇 명 댕기지 아세요? 거기 지금? 그 지금 1년에 제천 시민이 거의 왔다 갔다 해요. 제가 그거는 많아요. 근데 그 잠깐만 제가 제천 시민들 그 그래서 당시에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충전동 가신다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매일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저쪽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매일 그래서 네. 근데 그렇게 반대만 하시면 안 돼요. 반대가 아니고요. 저는 그
산책로의 기능은 있는데 관광객을 안 몰린다. 의견 그 얘기를 10년 전부터 관광객 없지 10년 않습니까? 저는 10년 전부터 국민학교부터 그 길을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관광객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만 다닌다. 그 아니 얘기 아니었어요? 근데 10년 중요한 전에도. 뭐냐면 그때도 4만 원 출입기를 한다고 반대가 무지하게 많았었어요. 예? 근데 결국은 뭐냐 끝에 가서는 예? 그 사람들이 지금 와서는 아무 얘기도 없어. 말이 없어 지금까지 아직까지. 천만의 말씀이십니다. 관광객은 안 된다. 시민들 산책로는 그러니까, 가능하다. 아니. 그 얘기했었습니다.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상한초록길을 만들었던 거 사실이에요. 저기 네? 아니 말 논쟁하지 네, 마시고.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네, 아니 그건 자료도 있어요. 영상도 있습니다. 아니 영 지금 그거 지금 지휘가라고 하는 거 아니었어요. 토론회가 예? 아닙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반대할 수 있는 그 아니 토론회가 공청회를 지금 몇 번을 했는데 왜 토론회 지금 하고 싶다든지 와서 할 그런 얘기를 하냐 때는 말이야. 시청을 찾아가든지 그런 자리에 하세요. 예? 저기가 그래서 제천 시내 농지인데 그거를 그렇게 단 50만 원만 줘도 저희가 내놔요. 30만 원, 34만 원이 말이 되냐고요. 입장을 바꾸세요. 아니 그게 그 입장을 계산적으로 바꿔놓으시고 잘 하면 말씀을 모르겠는데 하시라고. 땅 아니. 주고 아니시잖아요 지금. 땅 가진 사람들은 지금 억울해서 정말 억울해요. 아니 그럼 돈은 그걸 나오냐? 저희는 이분들의 히스토리만 행동을 나오면 설명하는 자리니까 이걸 들어서 아니다 할 때는 찾아가서 따지든지 이렇게 말이 하셔야지. 되냐고. 아주머니 아니 회장님 그 땅을 안 가진 사람은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지금 입장을 바꾸시라고 다. 땅 주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아니 그 여기서 정리하면 나옵니다. 오늘 그 다양한 의견도 많고 이쪽 의견도 나오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것으로 이제 설명회를 마치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외에 땅 있는 사람들은 묶어놨기 때문에 판매하는 게 안 돼요. 그죠? 왜냐면 특구로 묶여있기 때문에 다른 걸 할 수가 없을 뿐더러 팔리지도 않아요. 땅이 저의 밑에 보상 들어간 사람들은 작다고 벌벌 뛰지만 저도 보상 하나 들어가는데 저의 특구로 묶으실 때 있잖아요. 거기를 묶으시면 제천시에서 우리 농민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죽이려고 그러냐?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뭐 특구를 묶었는데 누가 거기서 땅 살라고 오면 누가 거기 뭐로 하려고 하는데 특구 묶였는데 그러면 고기만 대해서 특구로 해가지고 공사만 하시면 되지 9일까지 왜 특구로 다 묶으시라는 말씀이에요. 제 말은 5만 원씩 떨어졌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우리 거기 농토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죽이려고 하는 거야. 제천시에서 이제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토론지원제고 인재는 친환경으로 묻고 저희는 토지분들께서 이제 그 우리 토지 분야에 대해서 이제 여기 땅 주인들이 간 사람이 몇 사람 없다니까. 땅 주인들 좀 이제 동의한 사람들, 외부 사람들. 땅 근데 저기 저거 하나 여쭤볼게. 땅 주인들이 그 땅 보상 못 받아서 그러는 게 주예요? 아니면은 아예 재산권 행사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재산권 행사죠. 근데 그리고 지금 여기에 공원에 편이 만드는 거 있죠. 저쪽에 지금 절대 농지를 묶였거든. 원래 거기에 절대 농지가 아니거든. 절대 농지를 묶여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지금 한 5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다운됐어요. 그러면 그 절대 농지 자연치유 특구로 또 묶여버렸어요. 아 거기 묶이신 분들이 불만이 많겠네. 그 지금 아까 그분이 그러잖아. 장관분이 짱이요. 아까 그분이 그랬잖아. 그러죠. 이제 땅을 팔아봐야 내가 상값도 못 받는다고. 농민들이